그래야 네. 제 얼굴을 버리셔도 되는데. 아 뭐 제 어. 얼굴을 버리십시오. 네. 네. 아닙니다. 나오셔야 이게 소통이 되는 느낌이 드니까 네. 네. 이렇게 하고 바로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노트를 보고 아 노트가 싶으시면 있어야 되는. 그럼 네. ESC 누르시고 네. 그냥 그 화면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뒤에 화면이 예 고렇게 하면 보이지 않으실까요? 네. 괜찮습니다. 요렇게 하고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이 화면 작으면 싫은데 제. 네. 선택. 요게 네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전체 화면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소개해 주시고 자 황진익 선생님 환영합니다. 아아아아아아. 안녕하세요. 네 저는 곰들에서 행동력 31기를 수료한 황진이라고 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저는 북클럽을 가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낯선데 어제 강완규 대표님께서 갑자기 아침에 10분 정도 저의 소개를 해 달라고 하셔 가지고 영문을 모른 채 네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하라면 하기 때문에 일단 저의 소개를 잠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송도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네. 성형외과 원장의 삶은 굉장히 바쁘죠. 네. 수술을 하고 환자를 보고 외래를 보는 일상이 하루 종일 이어집니다. 네. 그중에서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가장 많이 하는 일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수술을 준비하고 환자의 수술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작전을 짜고 뭐 이런 일들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데요. 이것이 제가 제 PPT 제 아이패드 화면을 캡처해서 나온 사진인데 환자 수술이 예약이 잡히면은 좀 한 달이 됐건 2 주가 됐든 미리 이렇게 수술 준비를 준비해서 이제 환자 사진을 띄워 놓고 어떻게 하면 수술이 제일 잘 될지 다양한 각도에서 매일 거의 쳐다보면서 뭐 이렇게 수술할지 저렇게 수술을 할지 이제 연구를 하는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중턱이라고 아래턱이 이제 불룩해서 나온 청년인데 뭐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되게 많이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공부하고 준비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아요. 네 이렇게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외국에서 이렇게 직구하듯이 우리나라로 직접 컨택해서 오는 환자들이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 저런 이중턱을 없애겠다고 우리나라로 오신 분이 계신데 저런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저런 사람이 많지가 않고 저런 펠리칸 목인 경우에는 케이스가 많이 없어서 저런 경우에는 이제 공부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거죠. 외국인 환자를 수술한 케이스를 외국 논문을 찾아봐야 되고 또 이분들은 출국을 되게 타이트하게 잡아서 오기 때문에 출국까지 합병증이 굉장히 없어야 돼요. 그래서 수술해서 이동해야 될 목의 범위는 굉장히 많은데 어 수술을 준비할 시간은 굉장히 적고 읽어야 될 논문은 너무 많고 환자분은 출국할 때까지 시간이 없어 가지고 합병증은 거의 제로에 도달한 채 빨리 출국을 시켜 드려야 되는 굉장히 부담감이 큰 수술인데 이런 경우에는 저도 되게 두려움이 많죠. 근데 어쨌든 저희 병원을 믿고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가끔 이렇게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저는 아까 제가 보여 드린 그 수술 준비 노트를 보면서 항상 이렇게 자신감을 좀 얻곤 합니다. '아 저 환자의 이렇게 사진을 매일 이렇게 수술하기 전까지 한 2-30 번씩 보는 의사가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하면서 그래도 전국에서 저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제일 수술 전에 저 사람 사진을 제일 많이 봤을 테니까 힘을 내자.' 이러면서 수술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70세 정도 되셨는데 저희 병원에서 이 수술하고 이제 미국으로 행복하게 어. 갔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50 대가 된 것 같다면서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가셨거든요. 이런 분들을 보면 굉장히 그동안의 공부와 두려움이 다 해결돼서 너무 행복했던 케이스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수술들도 국내 환자들이나 뭐 외국 환자 할 거 없이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는데 예 여기 이제 안면거상에 대한 이제 수술인데요. 논문을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안면거상 환자 수술을 하려고 한 35개 정도 논문을 찾았던 경우인데 이런 식으로 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 가지고 줄을 긋고 3번 읽고 4번 읽고 환자가 수술할 때마다 계속 어떤 방법이 그 환자한테 제일 좋은 방법인가 계속 공부를 해서 그 사람마다 약간씩 얼굴이 똑같아 보여도 쪼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제일 좋은 방법을 찾고는 합니다. 제가 그렇게 매일 공부를 하다 보면 하루에 수술을 하나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2 개씩 하기도 하고 막 일주일 내내 수술이 이어지기 때문에 주말에도 이제 미용실에 애들 머리 깎이러 가면 제가 애가 셋 인데 미용실 가서 애들 집어넣어 놓고 이제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이제 요즘에는 아이패드에 논문이나 저널 같은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집에서도 계속 남는 시간에 이제 논문을 봐서 제가 집에서도 주말에 애들이 거의 저한테 말을 못 붙이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수술이 있나 보다.' 이러면은 저한테 말을 못 붙여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 저희 애들이 중학생인데 애들보다 제가 순공 시간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할 게 너무 많고 공부할 게 많지만 어쨌든 저는 저거를 해야 되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매일 저렇게 시간을 내서 수술 준비를 많이 하고는 합니다. 저희 환자분인데 이제 다른 병원에서 축소라고 유방을 좀 줄이는 수술이 있어요. 그걸 했는데 젖꼭지가 다 날아간 거예요. 수술하다가 수술이 잘못돼 가지고 젖꼭지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게 너무 창피해서 이제 유두가 없으니까 문신샵에 가서 문신을 했는데 문신도 저렇게 못생기게 점박이로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병원을 갔는데 "젖꼭지를 못 만든다. 이미 안에 흉터살이 너무 많아서 만들 수가 없으니 그냥 살아라." 했는데 저분이 수영을 너무 좋아하시는 매일 수영을 가시는 할머니인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저한테 이제 마지막 기대를 걸고 오셨는데 저는 거기다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가 너무 그런 거예요. 저희 공부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해 드리고 싶은 거죠. 왜냐면은 수영장 갔을 때 수영을 좋아해서 매일 가는데 창피한 그 마음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게 안 해 드리고 싶다.' 그래서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해 가지고 저 유두를 만드는데 제가 막 그 수술 전에 엄청 말씀드렸죠. "이 수술이 안 될 수도 있다. 다시 평평해질 수도 있고 흉터가 많아서 젖꼭지가 안 튀어나올 수도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환자분이 마지막으로 기대를 걸고 "해 보겠다." 해서 수술을 한 케이스인데 이렇게 젖꼭지가 뭐 많은 고민을 거쳤지만 어쨌든 성공적으로 튀어나오게 돼서 이제 와. 문신만 겉에 유륜 문신만 좀 하면 되는데 잘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은 성형 수술이 뭐라고 하세요? 저는 성형은 사람을 웃게 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어떤 다른 수술이 사람을 웃게 할 수 있을까요? 성형 음. 수술은 사람의 얼굴에 미소를 주는 수술이거든요. 이렇게 "백내장 수술했을 때보다 눈이 더 밝게 떠진다."라고 말하는 할아버지랑 진료실에 앉아서 이렇게 웃고 있으면은 정말 이렇게 가슴이 따뜻해지고 좋은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성형외과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분들과 함께 그런 보내는 시간들이 좋아서 계속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더 합병증이 적게 좋게 이런 수술을 해 드릴까 늘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손재주가 좋게 태어났어요.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만드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의사가 되더라도 외과 계열의 의사로 갈 거를 제가 알고 있었고 외과 계열 의사 중에서도 저는 이렇게 떼버리는 게 너무 싫었어요. 간을 떼고 위를 떼고 뭐 자궁을 떼고 이런 건 누구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과로 가고 싶지 않았고 성형외과는 무엇을 만들어 주고 뭔가 내 창의력을 발휘해서 무언가를 새로 예쁘게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성형외과를 들어갈 수 있었고 성형외과를 들어가기 위해서 성적이 되게 높았어야 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쨌든 성형외과에 들어갔죠. 그래서 저는 다행히 제 가진 재능과 제가 좋아하는 과를 만나서 좋아하는 과를 만났기 때문에 성형외과 들어간 다음에는 평생 안 하던 저는 초중고 때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안 했는데 성형외과 되고 나서 엄청 달렸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고 너무 좋아해서 좋아하는 일을 만난 다음에 별로 공부하는 거에 막 괴로움 없이 막 집에도 안 가고 전공의 때도 막 2-3 시까지 막 너무 즐겁게 공부하면서 달렸던 것 같고요. 저는 또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거는 굳이 저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건 남들이 그냥 하게 두고 근데 대신에 아무도 안 한다면은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남들이 안 하는 데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런 이유는 별로 안 따지고 아무도 안 하면 꼭 제가 가서 해요. 아무도 칠판 안 닦으면 제가 가서 칠판을 닦고 어렸을 때도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저런 젖꼭지 아줌마처럼 '아무도 젖꼭지를 안 해 줘? 그럼 내가 해 보지.' 뭐 이런 약간 생각을 하는데 저는 누군가 논문이나 이런 과거에 이런 수술을 성공했다면 나도 할 수 있다고 믿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늘 이렇게 선뜻 "할 수 있습니다. 해 봅시다."라고 이렇게 시도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 같은 경우에 이제 유방암 환자예요. 보통 유방암 환자의 가슴을 볼 일이 없으시겠지만 저도 유방암을 앓았었고 한쪽 가슴이 없어서 이렇게 가슴이 이제 한쪽은 있지만 한쪽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환자를 이제 유방 재건을 해 주면은 반대쪽 가슴도 이렇게 동그란 마운드를 예쁘게 만들어 줄 수 있죠. 이런 걸 이제 유방 재건 수술이라고 하는데 이래도 어차피 이 환자가 목욕탕에 못 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왜냐면은 젖꼭지가 색깔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방 재건을 받더라도 목욕탕에 가면 다 쳐다보기 때문에 어차피 목욕탕을 못 가요. 그래서 저는 제가 유방지원 하면서 제일 슬펐던 거는 '아 내가 이렇게 마운드를 예쁘게 봉긋하게 만들어 주는 데까지는 성공했는데 문신을 못 해서 이 환자가 목욕탕을 다시 못 가게 되는 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 문신이 뭐라고.'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봤는데 이제 의사들은 문신을 안 배우잖아요. 근데 현행법상 의사들이 문신을 하는 것만
합법이기 때문에 타투이스트들이 문신을 하는데 유방암 환자들이 그 어두운 남자들만 있는 타투이스트들의 그런 데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병원에서 하는데 병원에 있는 의사들은 타투를 배우지 않아요. 그래서 나오는 결과가 새까만 문신이거나 다 죽었거나 색깔이 다 빠지거나 이렇게 뭐 동네에 있는 눈썹 하는 데 가면은 점박이로 까맣게 만들어 놓거나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외국에서 나온 논문을 봤는데 외국에는 타투가 합법이기 때문에 타투이스트들이 미대 나와 가지고 이렇게 막 3D로 없는 젖꼭지를 있는 것처럼 그리는 거예요. 제가 되게 충격을 어. 받았죠. '외국은 저렇게까지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저렇게 못할까?' 봤더니 의사들 중에 이 타투는 별로 돈이 안 돼요, 수술에 비해서. 그러니까 아무도 하려는 사람도 없고 '내가 의사인데 굳이 타투를 해야 돼.' 이런 생각이 기존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압구정에 있었는데 대표 원장을 찾아가요. 원장님 찾아가서 "원장님 제가 이태원에 문신을 배우러 가야겠습니다. 한 달만 묵을 휴가를 주세요." 제가 제 유튜브에도 얘기했는데 원장님이 "왜 굳이 너가 가야겠냐." 그래서 "아 전국에 아무도 이거 하는 사람이 없으면 제가 가야겠습니다. 저라도 배워서 전국에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신히 설득을 해 가지고 이태원에 가서 한 달 동안 이 육문신을 배워요. 왜냐면은 정말 리얼하게 잘해야지 뭐 의사가 한다고 약간 수준이 떨어지면은 저는 또 그걸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어 적어도 '타투이스트가 하는 만큼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달 동안 해서 이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월급도 많았는데 월급을 안 받고 또 문신 배우는데 돈을 내야 되니까 저로서는 손해였지만 그런 거 앞뒤를 안 따지고 하는 성격이어 가지고 열심히 배워 가지고 왔는데요. 타투를 배우는 동시에 제가 이제 동그라면서 튀어나온 것들에 대한 이제 연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막 저는 그림을 배우진 않았어요. 이제 집안이 가난해서 막 미술을 배우진 않았는데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연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동그라면서 튀어나오는 것들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을까를 계속 연구하면서 계속 따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몇 장을 그려서 그나마 제일 잘 그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공도 그려 보고 축구공도 그려 보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컬러 타투를 해야 되니까 색연필로 이제 젖꼭지를 리얼하게 그리는 데까지 이렇게 성공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 보여주니까 직원들이 "어 원장님 비슷해요." 이제 이러면은 "아 그럼 나 이제 컬러 타투로 갈 때가 됐다." 이래 가지고 제가 타투를 막 열심히 연습해요. 처음에는 이제 흑백으로 하다가 점점 이제 타투에 이제 컬러 타투의 기술이 늘어나서 컬러 타투까지 가게 되죠. 이러면서 제가 이제 점점 이제 유두 문신이나 이런 것을 인제 완성하게 돼 가지고 지금도 저희 병원에는 이제 수술방이 5 개가 있는데 하나가 문신방이에요. 문신 환자가 많지는 않지만 뭐 이건 집에서 연습하는 모습이고 지금도 가끔 시간이 날 때마다 감을 잃지 않으려고 이렇게 문신 연습을 하는데 저는 제가 의사라서 이게 의사니까 이 정도 수준이어도 되라는 거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물론 뭐 미대 나온 사람이 타투를 하면 훨씬 잘하겠지만 적어도 얼핏 목욕탕에서 봤을 때 '어 진짜 유두 같네.'라고 할 정도의 퀄리티는 저도 내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간간이 수술이 갑자기 취소되거나 하면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유두가 젖꼭지가 없는 사람이 오면은 문신을 이렇게 해서 이 접어서 이건 유두 만드는 수술인데 유두를 이렇게 만드는 수술한 다음에 접어서 오리면은 진짜 젖꼭지 같이 돼요. 가짜 젖꼭지지만 이 실밥 다 뽑고 나면은 진짜 젖꼭지 같이 돼서 이렇게 목욕탕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인제 학회도 자주 가는데 저 혼자 공부하면은 이제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올해만도 학회를 매 주말 열리는 곳마다 찾아가곤 하는데 뭐 발표도 하고 앉아서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회에 가면은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 사람들이 하는 발표도 듣고 제가 가서 발표를 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지경을 넓히는 거죠. 혼자 있어서는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거든요. 이 집단 지성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아무리 잘하고 경험이 뭐 수천 케이스를 했어도 다양한 사람을 만나서 이거를 항상 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말에 학회가 있을 때마다 꼭 참석을 하곤 합니다. 어 저는 제가 어 이런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형외과 의사가 된 걸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제가 저를 뱃사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이 왼쪽의 눈으로 평생을 살았는데 이 사람을 오른쪽 눈의 세계로 제가 건네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음. 그럼 이 사람이 오른쪽 눈의 세계로 건너갔을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저는 이 사람을 이렇게 건네주는 뱃사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건네주고 나서 저 사람이 저쪽 언덕에 가서 너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음. 제가 바라는 건 그게 다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 강한규 대표님이 늘 얘기하시죠. "황진희 코치님의 저 작은 뱃사공의 저 나룻배에 금이 가득했으면 좋겠다. 더 알려져서 황진희 코치님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왜 저 나룻배 뱃사공에 만족하시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제가 공부할 그 부자가 되려고 하면은 공부를 부자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저 환자를 위해서 저 환자의 눈을 저렇게 띄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노력을 하고 사진을 수십 번을 봐야 되는데 그 시간을 빼서 마케팅을 공부하고 돈을 버는 걸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 환자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부자가 되기 위한 공부를 안 하고 날로 먹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내가 저 나룻배 금을 못 채우더라도 저 환자를 저렇게 좋게 해 주는 거에 굉장히 큰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어 맨날 이제 강한규 대표님께 혼나죠. 네. 하지만 저는 뭐 제가 설령 병원에 적자가 나더라도 환자가 그거보다 환자가 수술이 안 되면은 밤에 더 잠을 못 잘 것 같고 환자가 외래에 왔는데 너무 수술이 잘 돼서 막 온 가족이 다 기뻐해서 오면은 제가 밤에 그걸 생각하면서 막 웃으면서 잘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아 돈을 생각하면서 뭔가 수술하기는 글렀다.' 그냥 나는 장인이지만 그냥 열심히 했는데 돈이 따라오면 너무 감사하고 돈이 따라오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다행히 매달 역대 최고 매출을 경신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유튜브인데 오늘 어쨌든 강한규 대표님께서 말씀하셔서 무슨 자리인지도 모르고 어쨌든 제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더 제 얘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를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삶을 이어가고 계신 여러분들도 참 예쁩니다. 굉장하세요. 네. 저는 이제 출근을 해야 돼서 가겠습니다. 남은 시간에 가치 있는 시간, 의미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